인생이란 게 참 그렇죠. 계획대로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30대의 파이어족 F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선언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어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한 느낌에 취해 더 이상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자산 18억, 누구든 그 정도면 성공적인 은퇴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도 묵직했습니다. 특히 둘이 함께라는 전제 아래 짠 계획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변수 많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결혼은 했지만 자녀 계획은 없었고 늘 함께하리라 믿었던 배우자와의 삶도 생각보다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현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18억이라도 그게 온전히 내 돈이 아니라면 절반은 남의 돈입니다.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삶의 뒷면, 그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현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 은퇴는 했지만 외로움은 계획이 없었다. 38세 남성 어씨. 30대 후반 금융회사에 다니던 어씨는 주식과 부동산, 절약과 전략으로 18억이라는 순자산을 일궈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은퇴했고 누구보다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 그는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대화 없는 부부 사이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고민은 자녀가 없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자유를 존중하자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8억이요? 반으로 나누면 9억입니다. 혼자서 평생을 살아가기엔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재산은 숫자로 보지만 관계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결혼 생활이란 계약과 같기도 하고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하면 은퇴 후 더 큰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계획은 완벽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 무너졌다. 35세 여성 B씨. B씨는 20대부터 절약과 투자에 매진해 30대 초반에 16억 자산으로 파이어에 성공했습니다. 소비는 최소화, 투자 수익은 극대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 요양과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내가 쓸 돈도 아니고 계획에도 없던 비용이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파이어족이란 것도 결국은 내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 삶이라는 걸요. 결국 그녀는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일하면서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사회와의 연결을 끊은 채로 완벽한 계획만 믿고 살기엔 인생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사례 돈은 많았지만 삶의 의미를 잃었다. 40세 남성 C씨. IT 업계에서 일하던 C씨는 코인 투자와 테크주 급 등에 힘입어 20억 가까운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던 날 그는 스스로가 자유로운 영혼이 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이 없으니 시간은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이 고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 은퇴란 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넘어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같았죠. C씨는 이후 비영리 단체의 봉사자로 등록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경제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심리적 목적, 사회적 소속감,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이 반드시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돈만으로는 절대 완전한 은퇴를 설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이어족이란 말은 언뜻 보면 부럽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허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 건강, 삶의 의미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한 은퇴 계획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은 개인 단위로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의 자산은 언젠가 나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자녀가 없을 경우 그 변화는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생활비 외 모든 돈을 투자에 넣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모님 병환, 사고, 경제위기 같은 변수는 언제든 생깁니다. 일과 연결된 사회적 접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파이어는 일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빨리 은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뒤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경제적 자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순자산 18억을 가진 파이어족도 은퇴 후 외로움과 관계의 균열, 삶의 공허함 속에서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돈만큼이나 사람, 건강, 삶의 의미를 함께 계획하는 게 진짜 성공적인 은퇴 준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파이어족의 삶은 겉으로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선택과 책임이 뒤따르는 복합적인 인생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인 팁과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착각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겠지.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거나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시간이 많아도 목표와 루틴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은 합계보다 내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라. 조기 은퇴 설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총 자산을 기준으로 은퇴 가능 여부를 따지곤 해요. 예를 들어 18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이게 전부 본인 명의인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지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한 상태라면 언제든 법적으로 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해요. 자녀가 없을 경우 이혼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고, 파이어족 특성상 집에 오래 머물며 생기는 갈등도 무시 못하죠. 실용 팁. 부부 공동 자산이라면 최소한 본인 몫이 얼마인지 분명히 계산하고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 공동 명의라면 재산 분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6,070% 수준에서 은퇴 적정 자산을 추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자산으로 잡고 있는 경우 현금 흐름으로 변환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중이라면 사실상 유동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2. 심리적 공허함을 줄이기 위해 은퇴 후 일거리를 반드시 준비하라. 많은 파이어족이 회사 생활은 고통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허무함이 더 컸다고 말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특히 일과 루틴이 사라진 후 찾아오는 우울감은 예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사례 분석. 실제 미국 미시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38%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소득이 줄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심리적 위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죠. 실용 팁. 은퇴 후에도 최소 주 23일 이상 시간을 보내는 보람 있는 일거리를 미리 정해두세요. 그게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봉사, 재능 기부, 유튜브, 블로그, 텃밭 농사도 좋아요. 일상 루틴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키는 연습을 해두면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심지어 주 10시간 정도의 소일거리 알바나 프리랜서 일만 해도 사회 연결망 유지 용돈벌이 자존감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3. 은퇴 후 최대 리스크는 건강 비용이다. 난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30대 파이어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은퇴 계획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특히 가장 큰 변수는 본인의 건강보다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갑자기 요양원 비용, 간병인 고용,
병원비가 발생하면 월 20만 300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자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 비용 예시. 요양병원 월 평균 15만 250만 원. 간병인 일당 1,015만 원. 장기 치료비 입원 1년 기준 수천만 원. 실용 팁. 파이어족이라면 최소 12억 원은 비상건강자금으로 따로 분리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라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여부도 미리 알아보고 상담해 두세요.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상될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부담 가능 수준인지 점검해 보세요. 결국 은퇴란 건 탈출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시스템을 다시 짜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없는 파이어는 언젠가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현실 조언 한마디. 지금 은퇴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돈이 온전히 내 몫인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을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아프면 견딜 여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YS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준비된 파이어족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이라도 망설임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단단하게 다시 계획해 보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잠깐의 자유가 아니라 평생의 만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